40세대 나이에 나는 다시 거울을 보는 법을 배웠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에 알던 젊은 아가씨가 아니라 성인이 된 딸을 둔 엄마이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여자였다. 눈가의 잔주름, 출산 이후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허리선, 부드럽게 처진 어깨.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결점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그였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처음 그가 우리 집에 딸의 남자친구로 왔을 때 나는 그저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다. 조용하지만 성실해 보이고 말수가 많지 않아도 눈빛이 따뜻했다.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를 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나 자신이 그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자주 우리 집에 들렀다. 주말 점심을 함께 먹고 같이 TV를 보고 늦은 오후까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늘 엄마의 자리에서 집을 챙기고 음식을 차리는 사람으로만 머무르려 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그가 접시를 들고 다가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할 때마다 그의 팔과 손등에 살짝 드러난 힘줄, 따뜻한 체온이 괜히 신경 쓰였다.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그의 기척이 이상하게 숨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이 있다며 먼저 나갔다. 그는 일이 늦게 끝난다며 나중에 온다고 했다. 집에는 오랜만에 나 혼자였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고 창밖으로 저녁빛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일부러 청소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정돈하면서 몸을 움직였다. 아무 생각을 안 하려는 듯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순간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다. 딸이 아니라 그가 먼저 온 것이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나는 평소처럼 그저 웃으며 준비해둔 저녁을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좁은 부엌 공간에 우리 둘만 서 있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연 채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뒤에서 그가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이 내 뒷모습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깨, 허리, 손의 움직임,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갑자기 과장되어 의식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그냥 국자를 천천히 저었다.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한 떨림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딸의 근황, 뉴스에 나오는 사소한 사건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의 손이 숟가락을 드는 동작,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생각에 잠긴 듯 눈썹을 모으는 표정이 하나같이 내 시선에 걸렸다. 마치 오랫동안 보던 풍경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익숙했던 그의 모습이 알 수 없는 낯섦과 동시에 묘한 끌림으로 다가왔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가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내가 말리기도 전에 그는 싱크대로 향했다. 나는 그를 도우려고 옆에 섰다.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스치고 팔이 부딪혔다. 그때 잠깐 그의 손등이 내 손가락을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몸은 그 감촉을 과하게 기억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익숙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 온기였다. 나는 객관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더 건넸지만 가슴속에서는 숨을 한 번 크게 고르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다. 그날 밤 딸은 늦게 들어왔다. 둘이 나란히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척했다. 딸이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낼 때 나는 엄마의 표정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로 부엌에서 함께 서 있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은 그의 온기, 옆에 서 있을 때 어깨를 스치던 감각.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빛깔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그와 함께하는 짧은 순간들을 의식하게 되었다. 딸이 자리를 비운 틈의 거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차를 내어주고 TV를 틀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조금 느려지고 자리를 잡을 때도 거리를 계산하게 되었다. 너무 가까이 앉지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으려는 이상한 균형. 그가 무심코 건네는 한마디가 내 하루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었다. 장모님이 해주신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같은 말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특별한 인정처럼 들릴 때가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딸이 어릴 때의 모습, 처음 그를 데려왔던 날의 기억, 결혼식장의 환한 조명, 그리고 요즘의 그와 나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죄책감, 당황스러움, 설렘, 두려움이 한데 섞였다. 엄마로서의 책임과 한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서로 부딪혔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형식만 남아있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하루에 관심을 기울인 지는 오래였다. 그런 공백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주면 그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다. 이것은 그저 중년의 허영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도 두지 말고 지나가는 감정으로 흘려보내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문 앞까지 배웅해줄 때 그는 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우산을 챙기지 않은 나를 위해 잠깐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나섰다. 나란히 걸으며 들리는 빗소리,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우산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의 거리. 나는 그때조차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선을 긋고 싶었다. 그러나 몸은 그만큼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옷을 고를 때도 예전과 달라졌다. 단정함만을 생각하던 옷장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오래 묵혀두었던 향수를 살짝 뿌렸다. 스스로에게는 그냥 기분 전환지라고 변명했지만 사실 그날 그가 집에 오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입꼬리를 올려보며 나는 속으로 스스로를 나무랐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상태였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이 먼저 마주 앉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딸은 늦는다고 연락을 보내왔고 남편은 회식으로 집에 오지 않았다. 넓은 식탁에 나와 그만 남아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숟가락을 놓고 국을 떠서 건넸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잠시 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식탁 위의 소금통과 젓가락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를 사위로만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순한 호감이나 애정이 아니라 여자로서 느끼는 끌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사실은 나를 두려움으로 떨리게 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을 깨워주었다. 40세대 여자에게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면서도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면 오늘 그와 마주칠 기회가 있을지 먼저 떠올랐고 저녁이 되면 그가 남긴 말과 표정을 곱씹었다. 엄마로서의 나와 여자로서의 내가 서로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이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선택을 했다.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딸과 그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며 두 사람의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는 내 앞에 서서 더 이상 장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나를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마치 문이 열리듯 흘러나왔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남았지만 동시에 잃었던 삶의 온기를 되찾은 듯한 희미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에게 그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에게 나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였다.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하루는 달라졌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의 시선, 아침마다 건네는 따뜻한 미소, 늦은 저녁 같은 집을 향해 돌아오는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늦게 찾아온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나는 40세 나이에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은 내 남은 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